네, 안녕하세요. 김상종 강사입니다. 비즈니스 문서 작성 전문가로 활동하며 직장인, 대학생, 자영업자와 같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요. 저는 파워포인트로 가장 나은 방향성과 방법에 맞춰 비즈니스 문서를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교육자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비즈니스 안에서 PPT를 만들어 활용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준비한 내용을 통해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PPT를 활용하는 목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이 비즈니스 상황 안에서 각각의 개인은 여러 이유 및 목적에 의해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개인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더 크게 보면 기업과 기업이 나누는 대화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는 한 가지 충족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잘 이해되며 이를 통해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원활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외에 PPT를 활용하는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 하는 일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관점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야 기업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적 배경에서 일의 유형과 시간적 순서에 맞추어 저장을 해 이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PPT를 만들어 활용합니다. PPT를 만들어 활용하는 목적에 대해 알았다면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PPT는 돈을 버는 데 보조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 생각을 해볼 때 우선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상품은 그 자체가 팔면 돈을 법니다. 만약에 예술품이라면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시에 돈을 법니다. 하지만 PPT를 만드는 것은 앞의 경우와 다릅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의뢰의 제작을 대신해 주어 돈을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PPT를 만들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결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경우가 이 대부분의 기업체가 가진 상황인데요. 저를 포함해 이 사회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맡아서 하는 일의 수가 이렇게 여러 개입니다. 이때 이 PPT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보고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할 때가 그럽니다. 그런데 앞에 이유에 따라 PPT를 만들어야 할 때 보통 거치는 절차가 있는데요. 자료를 조사하고 기획한 뒤 표현을 하고 보고 후에 수정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그러합니다. 이 PPT를 만들면서 시간을 무한정 쓰면 좋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업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업무 시간 안에서 필요한 문서 또한 만들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 PPT를 만드는데 능숙하지 않다면 모두가 퇴근을 한 뒤에도 혼자 끙끙거리며 PPT를 만들어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은 없는 것이 당연히 더 낫습니다. PPT를 만들어야 한다면 이 PPT를 만드는 데 있어 갖춰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성력입니다. 홍보물, 교육서, 매뉴얼,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와 같이 이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 문서를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가운데 홍보물, 교육서, 매뉴얼은 만드는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요. 참신한 생각과 보는 사람의 마음의 와닿음과 그리고 문서를 보았을 때 이해가 쉬워야 만든 문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 보고서, 기획서, 제안서는 만드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요소 외에도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 필요한 형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갖춰야 할 것은 표현력인데요. 이 표현력의 경우는 기능을 다루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경우에는 어떤 컨셉으로 표현을 하는지가 기능을 알고 다루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요. 이때 이 표현의 컨셉에 대해 알아보면
깔끔함과 귀여움, 화려함과 세련된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을 잘했다는 공감대 형성의 경우에 깔끔함의 경우는 공감대 형성이 쉬우면서 또한 대중적입니다. 하지만 귀여움이나 화려함, 세련됨은 상황에 따라 어울리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사람에 따라 표현을 잘했다에 있어 느끼는 차이가 큽니다. 다음으로 이 표현을 잘할 때의 주안점에 대해 알아보면 깔끔함의 경우에는 정렬과 선을 이용해서 주로 표현을 합니다. 화려함, 세련됨의 경우에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이용을 해요.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시간의 경우에 깔끔함은 상대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게 적으나 귀여움이나 화려함, 세련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양이 많으며 능숙함에 따라 가지는 이 시간적인 편차도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 문서의 경우에는 깔끔함을 표현의 주된 방향성으로 잡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함을 표현의 주된 방향성으로 잡으면 알아야 하는 기능의 수도 적으면서 고정적이 됩니다. 반대로 귀여움이나 화려함, 세련됨을 주된 표현의 방향성으로 잡으면 알아야 하는 기능의 수가 많으면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한 번 더 반복하여 깔끔함을 주된 방향성으로 하여 표현을 하는 게 배워서 익히기에 가장 쉽고 또한 실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PPT를 만드는 상황에서 또한 세대 간에 가지는 이 격차가 있습니다. 우선 PPT를 못 만드는 분들이 가진 주요 특징을 보면 세개 사용이 촌스러우며 지나치게 알록달록합니다. 또한 빽빽한 글로만 담은 내용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의 배치가 균형감이 없이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이 PPT를 못 만드는 분들이 가진 일의 상황을 보면 팀원들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0대 이상으로 나이와 연차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이 새로운 IT 툴을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가운데 얼마큼 PPT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좀 이해도가 적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이해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쌓인 배움과 제작 경험이 적으시기 때문에 PPT 만드는 데 있어 걸리는 시간과 가장 나은 PPT 제작의 방향성에 대해 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꾸준히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나은 PPT 배움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우선 이 표현력과 파워포인트를 다루는 기능을 가장 쉽고도 간결하게 배우기 위해 깔끔함을 주된 표현력의 방향으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표현법을 주제로 글, 이미지, 픽토그램, 표, 그래프, 도형 6가지의 표현 유형을 적절히 쓰는 것과 활용 빈도가 높은 12개의 레이아웃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배우시는데 출시된 저의 인터넷 강의와 또 도서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내용에 더해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있어 더 전문가로 성장하시기를 바라시면 보고서, 기획서 같이 형식이 있는 문서를 잘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더 배움을 얻으시고 문서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더 와닿는 법에 대해서도 배움을 얻고 담는 내용에 있어 참신함을 더하기 위해 책과 영상을 보며 또한 다양한 분야에 관찰을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꾸준히 제작 경험을 쌓으시면서 교육자와 좋은 인연을 맺어 동행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비즈니스 문서를 만드는 것이 더 쉽고 또 재미있어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안에서의 PPT를 주제로 안내드린 영상을 마칩니다. 맡은 일에 있어 전문가로서 잘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응원을 드려요. 감사합니다.